있고, 그리고 5기로 또 넘어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현재는 2,508억 원에 불과합니다. 시정 5기에 떠넘기게 되는 예산만 하더라도 현재 2027년부터 투여되어야 하는 예산이 5,181억 원입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술의 전당처럼 이제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신다고 하면은 조금 비용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께서 공약 사업의 정의를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공약 사업은 시정사기 생활을 완공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정사기부터 이런 공약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은 단년도 또는 단기간에 끝날 사업도 있고 장기간에 걸쳐서 끝날 사업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시정 공부가 떠넘기는 사업이 아니고 예산상에 계속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떠넘긴다고 말씀하시니까 무책임한 표현을 드리는데 그것도 잘못된 보기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여드린 통계 수치가 확인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저희 시민들은 그 통계 수치로 진실을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 네, 우선 제가 공약 사업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렸을 때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지. 김건희 의원님께서는 4년 동안에 완공되지 못하고 떠넘긴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그 진실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정 5기로 넘어가는 건 맞지 않습니까? 뭐가 맞아요? 시정 5기로 사업이 넘어가는 건 맞지 않습니까? 계속 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네. 정부 예산이라는 것은 계속 사업이 있는 계속 거예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이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 중 국민 의존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 향후 국비 확보가 어려워질 경우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국비를 그래도 많이 확보해서 그러나 국비가 뜻대로 쉽게 확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약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약속한 사업입니다. 이 공약 사업을 제가 시장 선거 때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그 공약 사업을 보고 시민들이 시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공약 사업을 시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비 확보가 어렵다면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상황이라면 우리 의회에 오히려 오셔서 지방을 투입해서라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재정이 어렵다면 저는 과반이 중간에라도 덜어내야 될 사업들은 덜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조례재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시책 일몰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재정의 수립에 따라서 우리 시가 시책 일몰제로 미래전략 자문단, 세종형 유기사업, 시민정보와 교육 단위 3건만 이 시책 일몰제로 받습니다. 총 8,100만 원만 납부셨습니다. 거기에 비해 미달랑 프로젝트는 70억 원씩 투입하는 동안 시책 일몰제 성과는 없었습니다. 시장님이 시책 일몰제 대상 시책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이 공약이라고 생각하더라도 폐기해야 하는 걸 폐기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건지 생각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정사랑이라든가 또 세종시의 그런 행정조건 하나하나 말합니다. 제가 4년 전에 공약을 걸어놨더라도 재정 여건이나 또 지역 환경이 바뀌었다면 변경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님 또한 중장기 재정 계획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경영자 입장에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장기 관리 계획은 어떻게 관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법적 불문사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5년마다 준비되는 내용을 처리하고 그리고 단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마다 5년마다 준비되는 것을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시장이 지켜야 할 의무이고 책무로 또는 종합해서 지켜줘야 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법정 계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시정 사기에 수립된 3개년 계획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요. 당황스럽습니다. 21년도 재정 규모 오차가 17.3%, 무려
3,785억 원에 달합니다. 세입 추계를 보면은요, 2027년 추계 기준이 2024년에는 9,029억 원, 2025년에는 2,861억 원, 2026년에는 8,613억 원으로 가파르게 넓히기를 합니다. 2025년에 돈을 펑펑 쓰려고 과다 추계를 해놓고 재정 파탄이 나는 세부원이 2026년 계획에 숫자를 낮춰 작은 것처럼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주변에 의원이 다 나오셨다. 네. 파산을 이룬다. 당이라. 파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파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 파탄이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뭐가 파탄이로 있다. 파탄이라는 소리가 뭐예요? 좀 파탄이라는 소리를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 것을 있으니까 무슨 양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해서 뭐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건전한 말씀하시자고 해서 주관적인 거에 있는 그거 가지서 답변하는 시장이 불편한 건전한 기대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이 바뀌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5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급격한 환경 불편이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수정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건 어느 시도 어느 나라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액수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미세한 거냐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것인데 얼마가 되기 때문에 아까 좀 표현대로 생각이 나는 과도한 것이냐고 표현하신다는 것도 주관적인 생각인 것이 그게 과도한 것인 것인지 아니면 비교적 적절한 것인지 하는 판단 이게 쉽게 내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너무 주관적인 표현으로 다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행정연구에서도 모니터링이 언급될 정도로 시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이 부분을 민감하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모니터링. 네. 저희들이 지금 시가 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현재 멈춰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니터링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제가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제는 봅시다. 지금 뜻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해하는 말씀입니다. 모니터링이라는 걸 손들어보고 뭐라고 하는 말씀과 정확한 말씀은 지금 이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종시 재정이 지금 이해를 못하고 생각하세요? 지금 중앙정부의 해양부에 재정의 준비 단계가 중앙재정 26%입니다. 그것까지 이르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뭐가 행동을 얘기하다가 모니터링이라는 표현으로 끝났다. 시장님, 시행 말씀 맞습니다. 모라토리움이 맞고요. 제가 단어를 이로 잘못한 거 말씀드리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우리 시 내부에서 직원들이 이런 우려를 해서 언급될 정도인데 시장님의 생각이 궁금했던 겁니다. 좋습니다. 네. 일부 직원의 얘기가 오늘 언론에 나왔거든요. 오늘 언론하는 시간에 있는 직원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안 그래도 직원들은 뭐 다수한 직원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일부 직원이 이상하게 들으면서 그럴 정도로 재정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걸 가지고 마치 시가 무슨 뭐라도 직면에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 의석 발상의 공개적으로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재정이 어려운 사실입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고 재정이 어려우지만 마치 김영기 의원님께서는 시장의 재정을 잘못 운영하느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재정의 어려운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도의 사각지대가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다른 기초단체가 16개 항목에 보고서를 줬는데 그에 비해서 지금 5개 항목밖에 그 보고서를 못 받고 있습니다. 11개 항목 못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행복 도시가 국가 계획이 2030년까지 8조 5천억을 쓰게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쓰는 과정에서 건물과 시설이 지어지면 단기간에 활동이 있습니다. 이 지금은 계속 많이 늘고 있는 거예요. 해마다 지금 1,000억, 1,200, 1,300억까지 늘고 있는데
그 관리 유지에 필요한 관리 유지비는 전혀 국가에서는 보존이 안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일반 경제세법인데 일반 경제항목에서도 이런 의뢰가 없기 때문에 반영이 안돼 있다는 것을 여러 번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공무원들도 해마다 예산 편성할 때마다 어느 해는 30%, 어느 해는 20% 절감 예산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필요한 복지 예산이나 저소득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은 가능한 지원해주는 그런 가능한 스펙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독립성 예산에 비해서 우리가 재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지 그걸 무슨 마치 재정 파탄이 났냐 재정 운영을 부실하게 하냐 그렇게 홍보하시는 말씀으로 해석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시장인의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주관적인 네, 판단이에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김영희 네. 어떤 게 제가 주관적인 판단을 했어요? 네. 조세와 그리고 일반 관련된 유지관리비가 보존이 안 된다는 게 주관적인 판단입니까? 시장님이 참고하신 말씀은 김영희 의원님이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라는 듯이 말씀하신 부분으로 시장님의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시가 정확하게 이것들을 인지하고 재정에 대한 어려움을 좀 극복해 나가자는 거고요. 오늘 보여드린 이 자료들은요. 저희들 행정안전부 재정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니 제 주관적인 자료나 생각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네. 네. 부채 관리 목표치는 더 많습니다. 2026년 세무 전망 당초 4,522억 원에서 5,261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불과 1, 2년 앞에 부채 규모조차 1,000억 가까이 틀리는데 어떻게 예산 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유지 관리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세율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내지는 채무 의무도 늘어나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제가 되는 것은 지금 재정이 부족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부족하다는 이유가 바로 유지관리와 그리고 자치구의 그런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거를 개선하는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부족한데 자꾸만 왜 부족하느냐 또는 그 부족한 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네, 시장님 생각은 잘 알았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시장님의 계획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제 기능을 상실했고 시장님이 제정할 능력은 한계를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놈 상실했다. 네. 예산 누가 그림 상실했어요? 네, 예산 제정 계획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체계화된 이념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거를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어떤 말씀드리면 기능 상실했는지 말씀하세요. 네, 재정이 어렵다면 과감히 결혼해야 할 사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밀물제 조례도 생겼고요. 그리고 시책 밀물제로 저희들이 받는 예산은 겨우 8,100만 원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업은 미래전략 자문단, 세금 유대 사업, 시민정보화 교육, 다른 세 건뿐입니다. 김영희 의원이 네. 그렇게 지적해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면 다 아십니다. 기업가는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 그런 걸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30% 20% 절감된 예산을 짜는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고 일몰제 시초에 됐습니다. 그것도 좀 노력하고 있고 저는 업무 추진비만으로 삭감한 예산으로 운영하고 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재정 운영하는 기획가시나 예산 담당가시 기능을 상실했다는 노력을 뛰는 사실은 아닙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더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를 조금 더 확인을 시켜서 서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시장님하고 질의하는 과정도 있지만 시민들이 정확하게 현재 세종시 재정 상황을 알아야 저희들이 중국 사업도 좀 줄여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환기시키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시민들에게 죄송한 마음과 상당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말부터 집중적으로 그동안 어려워왔던 빚잔치가 시작됩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빚잔치라고요? 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제가 지금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황, 공약 이행 사업비가 선택의 여지 없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2,690억 원입니다. 앞서 슬라이드에서 저희들 재정 상황을 보여줬기 때문에 분명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네. 분명히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재정상의 어렵다는 지적해 주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집회님을 각성하고 노력해야 되는 취지의 말씀은 100% 공감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마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공감이 아니고 시민들께 아시라는 분위기를 상기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분위기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신은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정을 운영하면서 양보할 수 있는 대상이 없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재정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삶의 살기가 어려운 복지사각지대라든가 또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그리고 또 지역 개발이라든가 이런 투자는 이런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보다 많은 예산을 그룹을 유지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이 예산이 깎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은 그렇다 해서 예산을 소모성으로 맞출 수는 없습니다. 미래 가치에서 써야 됩니다. 아까 정한도수 강단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없는데 그걸 왜 하느냐 낭비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중기 투자 계획이나 기재부의 여러 가지 평가 결과 세종시의 재정상을 모르는 거 아니고 그런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경기 부양이 되고 지역 주민들의 경제가 활성화되면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지방정부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기재부에서 국비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국제공동 행사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방에서 일반적으로 삭감했지 않습니까? 삭감했기 때문에 국비 예산도 올 것이 못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깎았다고 하는 것은 그 시민들이 납득하지 할 수 없는 것이고 아까 그런 말씀을 좀 이해하신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 것에 재정 운영에 대한 잘못도 없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정을 흥미롭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은 저는 의원님 여러분도 김영민 의원께서 상임위원 통해서나 아니면 위에 지자체를 통해서 충분히 그걸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정 질의에서 이렇게 언론들이 보는 앞에서 기능을 상실했다는 재정이 타탄인 거라는 거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건 주관적인 표현이 아니라 감정적인 표현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이 일단은 행정안전부에서 재정 보고서에 의해서 나왔던 부분을 잘못이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보셨다고 하면은 저희 재정 상황과 제 이야기가 주관적인지 아니면 객관적인지 자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료를 해석하는 김영민 의원님의 말씀과 표현이 주관적이고 아까 감정적인 것까지도 들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가 없이 주관적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자료도 정확한 팩트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네, 사실 그 앞에 저희 같은 경우는 재정안정 보고서부터 시작해서 상위부에 들어가 있는 자료를 다 확인했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다 하셨을까요?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시정사기 재정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저희들과 시장님이 운영을 좀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김영민 의원을 경청했습니다만 이 의회 이사장은 정말 책임 있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누가 봐도 그게 가능한 투명과 자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설명이 때는 주관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함부로 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책임 있는 의사당 내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인가를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제 말씀 그대로 좀 받아들여 주신 바랍니다. 예,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는 잃어버린 사연이 아니라 정말 애쓰고 노력했던 사연이라고 시민들이 평가해 주시고 그렇게 노력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사연 고생 많으셨고요. 시장님 나온 용기 저희들과 함께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성 사업에는 예산을 열심히 쓰고 재정률 TF에서 대출된 해결 방안은 체육시설 사용 인상, 주차장 이용 인상, 중량제 본주가 인상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적자를 내려는 것입니까? 국비 보조금 기준을 낮고 지방시 부담 운동처럼 커지는 상황입니다. 2시간 이상 관리와 무리한 공약 밀어붙이기로 2027년 최악의 재정위기를 만들어 놓은 상황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을 비롯해 여기서 있는 본 의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형식적인 비율 맞추기와 자의적 판단으로 신뢰성을 상실한 재정사업 자체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엄격한 종합평가를 도입해 주십시오. 둘째, 성과 없는 관행적 사업은 그것이 공약 사업이라 할지라도 과감히 일몰조치하십시오. 현재 상황을 모라토리움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비상재정관리 체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세종시의 사회복지 세출 규모는 전국 평균 38.89%에 한참 못 미치는 29.07%이며 내년에는 이 비중이 더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는 살기 좋은 도시라는 평가와 달리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뒷받침하는 복지 지출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지난 4년이 행정력 소모의 시간으로 남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 재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책임 있게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명석한 판단력과 행정능력, 탁월한 리더십과 소통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변화시키는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그런 리더를 원하고 그런 도시를 바라며 세종시로 왔습니다. 뼈를 깎는 재정 혁신으로 자치단체장은 오직 시민의 내일을 위해 헌신하여야 합니다. 최민우 시장님, 시정 전반을 재점검하시고 시정 사기를 시민의 삶을 진정으로 살피는